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5일이고요. 여기는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서울여자중학교입니다. 근자에 제가 여기서 계속 시험을 이제 치르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이유겠죠. 오늘은 그 토요일 날인데요. 토요일 시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주 편성되진 않는데 오늘 토요일 날 편성이 되어서 오후에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2시가 조금 넘었는데 학생들도 이제 막 입시를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토요일 날 시험보다는 저는 일요일 시험이 조금 더 좋아요. 토요일 날을 좀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토요일 날 편성이 되었으니 어쩌겠습니까? 자, 기왕에 이제 토요일 날 편성된 거 모쪼록 오늘 시험 치르시는 모든 분들 시험들 잘 치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적중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입실 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입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토익 시험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끝나고 다시 나와서 총평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입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여러분들 시험 치르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치르셨는지 모르겠네요. 뒤쪽에 지금 학생들 토실하는 거 이제 막 보이시죠, 그죠? 오늘은 조금 더 서둘러서 총평을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튼간에 전반적으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은 하셨는데요.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저희가 한 중간 정도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별 5개를 주자면 보통 3.5 정도 되면 평균 난이도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 정도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트별로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Part 5 같은 경우에는 좀 쉬웠죠. 30문항의 구성 자체가 13개가 구조 및 어형과 어법의 문제였고요. 17개가 어휘 문제였는데 특이사항이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생소했던 표현들은 좀 있었지만 그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어휘로 많이 제시가 되었던 그런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정답 채택이 자주 안 되는 몇몇 어휘들이 있긴 있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보면요. 먼저 be in order 앞에 주어가 이제 document였던 것 같고요. 서류가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in order 라고 하는 덩어리가 정답으로 제시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뭐 이것도 평상시에 준비가 좀 토익 준비를 꼼꼼하게 하신 학생이라면 잘 맞추고 오셨을 만한 그런 수준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customary라 그래서 뭐 관습적이다 투이하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정답이 customary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pecimens라 그래가지고 견본 있죠. 그래서 샘플, 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specimens라고 하는데, 자, 그 plant specimens라 그래가지고 식물원 30만 종 이상의 식물에 그런 어떤 견본과 샘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specimens가 정답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art 7에서는 종종 왕왕 등장하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숙지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3개의 표현 정도, 자, 그 다음에 단어 정도가 학생들이 조금 좀 어려워했을 만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Part 5는 쉬운 난이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Part 6로 좀 건너가 볼까요? Part 6는 중간 난이도 정도였는데요. 일단 뭐 지문 자체의 수준 아주 쉽지도 않았고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다. 지문의 구성에서는 일단 기사가 2개였는데 다행히도 그 기사문의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항 구성은요. 이번에는 그 구조 및 어휘, 구조 및 어법 합쳐가지고 5개가 출제됐는데 4개가 수태 시제에 관련된 문제였고 하나가 이제 품사, 적절한 자리를 찾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가 항상 그 빈칸 추론 유형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7문항이 이제 어휘 문항이었겠죠. 자, 그 어휘 문항 중에서는 이제 하나가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물론 뭐 그 하나를 여러분들이 뭐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 하나 때문에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유 앞으로는 이제 이것도 좀 강의를 좀 해야겠다 싶은 내용이 출제가 되었어요. 긍정문에서 yet이라고 하는 부사가 정답으로 채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여태까지는 have yet to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전히 뭐뭐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뭐뭐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부정적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의 문장이지만 have yet to 라 그래서 자, 그 yet이라고 하는 부정문에만 사용하는 yet을 긍정문에 이렇게 쓰는 용례가 토익에 이제 종종 왕왕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투용법 있죠. 뭐뭐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뭐뭐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뭐뭐를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맥락으로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have yet to가 아니라 be yet to가 이제 출연을 했는데 요거는 여태까지 강의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응용을 학생들이 해서 좀 맞출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응용력을 제가 좀 기대해봤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Part 6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중간 난이도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마지막 이제 Part 7으로 좀 넘어가 보면 Part 7 같은 경우가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중간 난이도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 한 중상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난이도가 높은 뭐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텍스트 양이 조금 좀 많았죠. 많아서 학생들이 좀 시간 조절에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문항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평이했는데 뭐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 그 최근에 그 동의어 찾기 문제가 좀 한 문항이 출제되든가 많이 출제돼도 2개가 출제되죠. 오늘은 이제 3개가 출제된 점이 조금 좀 특이했습니다. 문장 삽입은 마찬가지로 2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특히 이제 그 단일 지문과 2중, 3중 지문 중에서는 단일 지문의 난이도가 조금 좀 높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말이죠. 자, 오늘 시험에 대한 총평은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자, 모두들 한 달 동안 흘린 땀의 보상들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매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달을 위한 또 계획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험들 치르시느라 모두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다음 총평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